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모두의 모두텍스TV 이래온 세무사입니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세금으로 다 나가고 미래를 위한 준비는 언제 하나? 매번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세무사님, 세금 절약하면서 노후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사업하는 우리 대표님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죠?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투자,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기본으로 챙겨야 하는 최고의 투자 방법, 연금저축과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금 고민과 노후 걱정이 한 방에 사라질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아무래도 투자의 기본은 수익률이겠죠? 세무사로서 볼 때 상품 자체의 수익률보다도 세테크, 즉 세금 절감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공제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노란우산공제를 먼저 가입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입하시고 여유자금을 연금저축에 불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의 불입금액은 종합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연금저축 불입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한도 내에서 불입한 금액에 적용되는 세율만큼 절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연금저축은 한도 내에서 불입한 금액의 13.2%에서 16.5%를 세액공제합니다. 일반적으로 안정된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한계 세율이 24% 정도가 되므로 절세 효과에 의한 수익률 증가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즉 노란우산공제가 더 큰 거죠.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폐업, 퇴직, 사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데 이렇게 요건을 충족해서 지급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세부담이 아주 작은 편입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만기가 되면 연금 형태로 지급이 되게 되고 이렇게 연금을 지급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서 3.3%에서 5.5%의 차등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또한 아주 낮은 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모두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적용되는 세율은 16.5%입니다. 연금저축은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파산,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라고 하더라도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은행, 우체국,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즉 노란우산공제 사이트를 통해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자체 사이트에서도 주기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긴 한데 혜택이 크지 않으므로 네이버에서 노란우산공제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를 검색하셔서 확인되는 가입 중개 사이트에서 괜찮은 혜택을 주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통해서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불입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해주는 상품 하나뿐이 없습니다. 연금저축은 먼저 그 세 가지 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신탁, 그리고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펀드입니다. 구분은 세 가지이지만 실제 상품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별로 가지고 있으므로 훨씬 더 많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연금저축의 종류 중에 어떤 것을 가입할지 선택한 다음 선택한 연금 종류에 따라 은행, 보험사, 증권사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이다 보니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연금저축 종류를 수익률 기준으로 순서를 말하자면 펀드, 보험, 신탁순이 됩니다.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와 달리 연금저축은 운용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종류에 따라서 일반적인 수수료율을 순서대로 말하자면 보험, 신탁, 펀드 순이 됩니다. 따라서 수익률을 기준으로 보자면 저는 연금저축 펀드 가입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보자면 연금저축 펀드는 운용 방법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데 큰 구분으로 보자면 채권형과 증권형, 그리고 채권과 증권이 복합된 형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형은 수익률보다 원금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고 증권형은 수익률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본인 성향에 맞춰서 운용 방법을 선택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의 위험에 대비해서 퇴직금처럼 목돈을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퇴직금이 없는데 만약에 사업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갑작스럽게 사업자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 사업자 또는 남아있는 가족이 재기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놓기 위한 거죠. 반면에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를 위한 장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은퇴 등으로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일정 연령까지 쉽게 줄어들지 않으므로 은퇴 후 사회생활을 왕성히 하는 기간 동안에 줄어든 수입을 보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저는 은퇴를 65세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75세까지는 왕성히 사회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10년 동안
수익 금액 300만 원을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연금저축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저축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이다 보니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많으므로 만약에 사망보험금을 별도로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연금저축보험을 통해서 사망보험금을 일부 준비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는 소득 구간에 따라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전액 소득 공제가 됩니다. 사업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라면 600만 원, 사업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라면 500만 원,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라면 400만 원, 1억 원 초과 시에는 200만 원을 한도로 불입금액 전액이 소득 공제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세액 공제가 아닌 소득 공제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는 점이 있습니다. 소득 공제 외에도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므로 사업 실패 시에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흔치 않은 복리이자가 적용되는 상품이므로 납입되는 금액에 대해 매년 복리이자가 붙어서 목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장애보험, 의료지원, 그리고 휴양시설 할인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을 한도로 소득 구간별 13.2%에서 16.5%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이제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라면 16.5%, 4,500만 원 초과라면 13.2%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인 사업자가 연간 6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한다면 불입금액의 16.5%인 99만 원을 세액공제로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와 연금저축 모두 운용수익에 대해서 당장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도 엄청난 절세 효과입니다.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 일반적인 투자 상품은 매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등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는 15.4%나 되거든요. 하지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와 연금저축은 공제금이나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 부과를 미뤄주니까 어서 가입하셔야겠죠. 오늘은 세금과 노후 걱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세무사의 투자 방법 첫 번째 시간으로 연금저축과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이 기본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소액이라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일정 매출 금액 이하의 사업자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고 공제금을 불입하는 경우에 희망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1년 동안 불입금액의 일정 금액을 지자체에서 추가로 불입해 주므로 이런 혜택 반드시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에는요, 매출 3억 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 매월 서울은 2만 원, 그리고 경기도는 만 원을 추가 불입해 주고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최소 5년 이상을 꾸준히 납입해야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세금 혜택이 사라지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소득이 갑자기 줄어서 불입금액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다면 사업소득이나 개인소득에 따라서 납입금액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과 투자 모두 어렵지 않게 알려드리는 모두텍스TV 이리온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